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우리가 낚시에서 별것이 아닌데 아주 특별한 이론인 것처럼 주로 말하는 것이 찌와 찌 사용에 관한 얘기죠. 자, 이제 붕어학개론에서 몇 회에 걸쳐서 이 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낚시인이 낚시를 하면서 불확실 속의 물속에 미끼를 들어서 채비를 넣어놓고 붕어가 과연 접근을 했는지, 접근했다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 낚시의 감각기관이 찌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찌는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낚시점에 가면은 수백 개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은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맞는가? 그래서 찌의 종류와 선택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찌의 종류를 우선 분류를 해보면 말이죠. 첫 번째는 구사하고자 하는 기법과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것이냐, 떡밥 낚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물 낚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측 낚시를 할 것이냐, 또 그걸 하면서도 수초를 공략하는 낚시를 할 것이냐 등등 기법과 그 용도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찌 종류 중에 몸통 소재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몸통 소재는 찌 몸통을 어떤 소재를 써서 만들었느냐 하는 건데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이제 오동나무 소재고요. 다음으로 이제 발사, 다음으로 이제 삼나무, 자, 다음으로 이제 공작지나 갈대 혹은 이 스티로폼, 나무 열매, 심지어는 근래 메추리알까지 찌 소재로 해서 몸통 소재로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형태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대개 이제 찌 몸통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찌 전체 생김새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일자로 쭉 뻗은 막대형 찌가 있고요. 막대기처럼 생겼다는 거죠. 다음에 유선형 찌가 있고요. 다음에 원구형 찌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다중부력 찌가 있습니다. 몸통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놓은 이 다중부력찌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찌를 분류할 때는 또 부력 정도, 부력을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찌를 분류하는데, 이 부력 정도를 분류하는 것은 이제 이 중에서 따로 또 고부력, 중부력, 저부력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자, 부력 정도가 실제 찌에서 용어도 아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분류하는 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분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제 책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류해 놓기를, 저부력은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게 기준으로 해서 한돈중 이내를 저부력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그램으로 하면은 3.75g이 한돈중이죠. 요거를 몇 푼찌 하는 얘기 많이 들어가 봤을 거예요. 푼으로 하면은 10푼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부력을 한돈중이라고 했을 때 중부력은 그러면 얼마만큼이 되겠느냐? 중부력은 대개 한돈중에서 두돈중 사이, 이 정도면은 아마 중부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개 이제 중부력이라 그러면은 한 4 내지 6g, 그램 수로는요. 이런 정도면 되겠고. 다음에 고부력은 두돈중 이상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그램으로 하면은 두돈중이면 이제 7g이 되죠. 7g 이상. 이제 미터법과 돈중 계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찌에 필요한 봉도를 무게를 가지고 하는 거지 찌 자체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봉돌 무게를 보면은 대개 업체마다 다 달리 나오는 게 호수로 표시가 돼 있어요. 몇 호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워낙 생산하는 업체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호수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찌에 맞추기 위해서 봉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이면에 보면은 몇 호는 몇 그램, 이 그램으로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알면 되겠고요. 이 찌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제 나한테 필요한 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기준은 이거를 다 적용을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붕화 개론을 수업 중입니다. 자, 앞에서 찌를 4가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찌를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기법영도에서 내가 어떤 낚시를 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어떤 낚시 채비를 할 것인가? 즉 말해서 떡밥 콩알 낚시를 한다면은 떡밥용 찌를, 또 대물 낚시를 한다면은 대물용 찌를, 전측 낚시를 한다면 전측용 찌를, 수초를 직공해서 한다면 수초 직공할 수 있는 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대물 낚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대물 낚시를 한다 그러면 앞에 시간에 제가 수초 공략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로 수초에 부대끼는 낚시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몸통 소재는 공작지는 굉장히 약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공작지는 제외한다. 이거는 떡밥 콩알 낚시용으로 적합한 찌다. 다음에 갈대찌도 수초에 부대끼는 낚시에는 썩 적합하지 않다. 또 대물 낚시에서 기타 뭐 이중부력진이 뭐하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은 나무로 몸통을 만든 찌 하는데 그 중에서 발사목은 아주 약합니다. 수채에
걸려가지고 툭툭 쳐서 꺼내면은 찌톱과 찌 몸통 사이가 바로 쪼개지는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게 이 발사 몸통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부딪히면은 바로 흠이 생기는 게 발사입니다. 그래서 발사 빼고, 그러면 몸통 소재로 볼 때 대물 낚시용으로 적합한 것은 오동이나 삼나무 찌가 좋겠다. 이게 적당히 튼튼한 찌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형태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는가? 자, 여기에서 다중부력은 뭐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자, 물 흐름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구사한다. 즉 강가나 수로에 물돌기가 있는 데나 한다면은 원구형 찌가 흐름을 덜 탑니다. 찌의 이 중심을 유지를 잘해줍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수초의 작은 구멍을 공략해서 다양하게 전천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유선형 정도 하는 거나 막대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부력 정도를 여기서 지금 대물낚시용으로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력 정도는 어느 정도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대물낚시를 한다면은 고부력지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찌를 선택할 때 어떤 기법의 낚시를 할 것인가를 먼저 스스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몸통 소재와 형태와 부력 정도를 맞춰 나간다. 떡밥 콩알 낚시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떡밥 콩알 낚시 한다. 그러면은 요 경우는 공작이나 갈대찌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막대형이나 유선형이나 원구형이나 이거는 크게 제한을 안 받는데 부력 정도에 가면은 중부력 이하 저부력지를 선택하는 것이 찌 선택에서 맞다 합니다. 자, 이 속에서 그러면 좋은 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좋은 찌라고 하느냐? 좋은 찌라는 것은 찌 전체의 이 균형이 잘 맞고 찌가 똑바르고, 이 똑바른 것은 여러분들이 찌 선택할 때 찌 위아래를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 압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똑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원이 후뚜른드르 흔들리면서 돕니다. 똑바른 것은 그대로 가지런히 이렇게 돌리는 대로 돌죠. 그래서 똑바라야 되고, 다음에 이 토포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적절히 잘 돼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찌는 낚시간에는 이 찌 톱에 오르고 내리는 것만 눈에 보이지만 찌 전체 외형 모양 아름다운 것이 굉장히 우리 눈에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찌, 이 모든 것을 다 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찌는 정직한 찌여야 됩니다. 요즘 찌 뭐 이렇게 광고하거나 뭐 누가 얘기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 뭐 이 찌가 가장 찌 올림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찌 올림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벗어나서 붕어가 입질했을 때 그 입질 표현을 가장 정직하게 예신과 본신, 붕어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데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찌 놀림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찌가 가장 좋은 찌다. 그러면서 좋은 찌의 마지막 조건은 나에게 맞는 찌여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법과 내 이 기능, 체질 이런 것에 맞는 찌여야 된다. 자, 여기까지 찌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붕어학 개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
내가 사용할 적절한 찌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해서 아주 특별한 찌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는 그 특별한 찌에 대해서 그 허와씨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찌라고 하면서 이 다중부력찌를 얘기합니다. 다중부력찌라는 거는 찌를 보면은 찌 몸통이 하나가 있고 또 몸통이 있고 해서 이중부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찌이거나, 아니면 찌 몸통 하나에다가 굴곡을 줘가지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놔둔 찌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중부력찌인데요. 이 다중부력찌를 얘기할 때 찌 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낚시할 때 말이죠, 찌 몸통은 물 속에 잠겨 있는 부력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이것 때문에 찌 올림이 부드럽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봉도를 끌고 붕어가 입질했을 때 어떤 역할을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일반적인 찌가 휙 솟구칠 때 같은 입질 형태를 했을 때 이 찌는 휙 솟구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올라가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붕어가 20cm를 같은 속도로 똑같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속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게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은 붕어를 억지로 끌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것이 부드럽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찌부터 봉돌 사이 줄이 느슨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야 부드럽다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기체, 물속에 들어있는 부력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다중부력이기 때문에 찌가 부드럽게 높이 많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실이 아니고 허다. 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찌 몸통 형태를 가지고 대개의 찌들은 이렇게 돼 있죠. 윗부분이 도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거를 딱 뒤집어 놓고 요거를 역삼각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 놓고 요 부분이 뾰족하니까 물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찌 올림이 훨씬 상승폭이 크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요 속에 들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하고 거꾸로 있는 거하고 이게 물의 저항을 덜 받아서 찌 올림이 훨씬 부드럽고 좋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움직임을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력체가. 그런데 물의 저항을 받을 만큼 붕어가 입질했을 때 찌가 속도를 찌 몸통이 가지고 물에 부딪히느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찌는 그냥 찌일 뿐이고 아르키메데스가 정리했던 부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고, 또 붕어가 물속에서 해주는 입질 동작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사는 김호입니다. 아, 예, 광주 김호 씨. 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개인적으로 찌 부력을 맞춰서 예, 현장에 가보면요. 예. 그 부력이 약간씩 틀리는데 예. 혹시 그 계절에 그 여름과 겨울에 부력 차이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수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수온이 달라지면 물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찌 몸통의 팽창과 수축 관계가 미세하지만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찌 부력 변화가 발생합니다. 특히 속이 비어 있는 찌이거나 아니면 속이 스티로폼처럼 되어 있는 그 공작지나 갈대찌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변화가 조금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계절마다 마음 써서 한 번씩 찌 조절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예. 점 풀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시청자 전화 통하면서 찌가 부력이 변화하는 걸 했는데 그걸 우리가 낚시하면서는 이제 도깨비찌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찌 맞춤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찌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낚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찌톱을 수면 위로 해미만 노출되든지 아니면은 찌톱이 빨간 부분 한 마리 정도 노출되든지 간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살포시 닿고 바늘이 이렇게 누워 있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